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역사는 국가가 공인하는 한 가지 교과서로 가르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며칠 전 여당 대표가 한 말입니다. 갑자기 나온 말은 아니고요. 지난해 11월 국무총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정교과서 공론화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김영삼 정부 때 없어졌던 편수조직을 두겠다고 합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교학사 교과서가 철저히 외면당하자 정부가 아예 교과서를 직접 만들겠다고 나서는 형국입니다. 한국사 교과서 지필진 협의회 회장인 주진호 상명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주진호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교육부가 두겠다고 하는 편수조직, 어떤 일을 하는 조직인지요? 네, 사실 편수조직이라는 것은 원래 그전부터 있었지만 그건 결국은 이제 교과서 업무를 전체적으로 관장하면서 네. 거기에 이제 그 정부의 입장에서 그 교과서 문제에 이제 직접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는 그런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편수라는 이름은 없어도 같은 기능을 해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 기능은 원래 교육부에서 해야 될 역할인데요. 네. 그 말하자면 이제 교과서 문제를 담당하는 어떤 그 관료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네. 그러나 이것을 이제 강화하겠다는 의미는 결국은 이제 이번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교학사 교과서 문제를 둘러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네. 이제 그 결과가 이제 0%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바로 이것을 이제 언급하고 있다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지금 보니까 그 편수 기능을 일부 담당하는 그 조직이 담당관 이렇게는 있더군요, 말씀대로요. 네, 지금은 이제 그것도 없어졌고요. 담당관도 없는 상황인가요? 네, 지금은 사실은 교육부 내 역사를 전공한 학자는 물론 없지만 교사 출신의 장학사, 네. 이런 분들이 한두 분 정도 있는 그 정도밖에 없어요. 역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네. 이 편수 기능이 확대되면 뭐라고 할까요?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말하자면 이제 교육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좀 잘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을 어느 정도 이제 갖춘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정부가 작년 1년 동안 해왔던 것을 지켜보면 이들에게 과연 맡겨놨을 때, 네. 그 결과는 엄청나게 아마 정치적인 그런 태도로 갈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이 편수 조직을 대거 확대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이제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역사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세계사적인 어떤 추세에는 걸맞지 않는 후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그 정부의 편수 기능 강화 방침을 박정희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하던데요. 그 편수 조직이 박정희 정권 때만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진 거는 이제 이승만 정부 때 있었다가, 네. 결국은 대체로 보면은 이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 편수국이 강화되고요. 네. 민주화 정부가 되면서는 이것이 이제 축소되는 그런 그 역사적인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렇게 편수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은 바로 이제 권위주의 정부 시대, 그런 시대의 교육부, 그 시대의 교과서 정책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그게 유신 정권 때 특히 더 심했습니까? 네, 그때는 아예 국정화를 했으니까요. 네. 1973년부터 국정화를 해서 그 전까지는 이제 거민정이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을 잘 못하고 계신데요. 예. 왜냐하면 벌써 이제 유신 시대에 고등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이 벌써 이제 50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거민정 교과서였다는 것을 잘들 기억을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교과서 체제는 대체로 거민정이다가 유신 때부터 국정이 된 거거든요. 네.
그야말로 유신 독재 체제 하에서 그야말로 역사 교육도 그야말로 독재적인 그런 국정제로 갔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 뭐 여당에서 뭐 국정화로 가야 된다, 아니면 이제 이런 식으로 편수국을 강화한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유신 시절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시도로 그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교육부는 이 편수 조직 강화 방침이 국정교과서 체제로 돌아가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라고는 해요. 네네. 그 교수님 보시기에 교육부의 그런 아니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정교과서 체제로 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국정교과서로 가기는 아마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이들이 이제 이런 편수국 강화라는 방침을 내놓은 거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네. 왜냐면 이제 뭐 국정화로 가고 싶겠죠. 하지만 사실 국정화를 하는 데까지 적어도 뭐 교육부 쪽 얘기에 의하면 물리적으로 한 4년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국정교과서가 나오려면. 아, 예. 예. 그러면 그때는 사실은 이 정권이 끝날 때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가서 만약에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 네. 뭐 이런 가능성도 있고요. 말하자면 국정화라는 것은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어요. 예. 말하자면 지금 자신들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는 자기들 입맛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네. 또 만약에 또 정권이 바뀌면 또 거기서 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국정화로 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네. 그리고 내 국민적인 정서도 이거는 어떻게 지금 뭐 최근에 어떤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이 뭐 방송에 나와서 뭐 북한도 국정화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선진국이라고 했죠. 네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말하자면 이제 그런 그 얘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현재 자신들의 입맛대로 이 교과서가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컸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국정화로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편수 기능을 강화하면 결국은 국정이 아니면서도 거민정이라는 제도적인 것은 그대로 놔두면서도 실질적으로 정부의 입김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해서 이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좀 바꿔서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모델을 두고 일본의 모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더군요. 네네네. 지금 현재 이번에 사실은 여러 가지가 사실은 일본과 저희가 상당히 흡사한데요. 예. 말하자면 소위 해서 교학사 교과서를 만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일본에서도 그 후소시아 교과서를 만든 사람들이랑 뭐 정신사적으로 또는 역사의식이 대단히 유사합니다. 네. 뭐 기존의 역사 교과서, 역사학계가 중심이 돼서 만든 역사 교과서를 이제 자학사관이라고 비난을 한다든가. 네. 근데 그런 책을 결국은 검정을 통과시켜 준 게 일본 정부의 검정 제도거든요. 네. 근데 바로 일본 같은 경우는 검정조사관이라는 게 있어서요. 네. 말하면 정부의 하나의 관료가 교과서를 쓰고 또 검증하는 과정에 굉장히 깊숙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많은 이제 역사학자들 상식을 가지고 책을 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네. 최근에 보면 이 세형모가 발간될 당시에 세형모 교과서 발간될 당시 일본의 교과서 조사관이 대체로 보면 세형모 회원들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이 편수국이 강화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과연 누가 가서 그런 역할을 할까? 저는 네. 그런 사람들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또 마찬가지로 근데 최근에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더 강화해서 정부의 입장과 다른 교과서가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이 이야기는 결국은 과거의 식민 지배를 반성하고, 예를 들면 뭐 이 독도 문제와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것을 사실은 일본의 상식을 가진 역사학자들은 원치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을 강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그 결과물은
결국 우리 쪽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아마 극심한 이제 역사 왜곡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겠죠. 네. 그러면 말하자면 그런 과정을 우리도 아주 모델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건 뭐 계속해서 뭐 한국과 일본이라는 국적은 다르지만 사실은 뭐 제도적인 측면이나 뭐 결과면이 아마 거의 유사한 그런 그 국가가 특히 국가라기보다는 정권이겠죠. 정권이 자기 입맛에 맞는 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이런 식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일본 문부과학성 같은 경우에 그 해설서를 내지 않습니까? 네네. 일종의 지침서지요. 네네. 네, 그걸 우리 정부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시는지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이제 역사 뭐 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 과정이라든가, 네. 지필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도. 현재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역사도, 네. 역사 부분도 있습니까? 네, 모든 과목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중에서 지금 뭐 다른 과목보다는 이제 한국사 교과서가 제일 관심의 대상이 지금 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교육 과정과 지필 지침이 따라야만 그것을 만약에 어기면 그 교과서는 검정을 탈락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이 대체로 이제 소위 뭐 대강화라는 방침에 따라 검정제의 원칙에 따라서 말하자면 아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그것을 만약에 이제 정부가 편수 기능을 강화해서 여기에 손을 대겠다고 하면 아마도 그 교육 과정이라든가 지필 지침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아마 작성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좀 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과서란 집필자들이 자기 멋대로 써서 책을 출판하는 게 아니고요. 예. 여러 차례의 그런 교육 과정, 집필 지침 그리고 검정 과정을 통과한 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현재 정부 하에서 어떻게 좌편향 교과서가 통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도저히 합격할 수 없는 책을 합격시켜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말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제도가 되게 되면 아마도 그것을 아주 세세하게 규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다양한 해석이 불가능한 구조로 가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국정교과서 얘기까지 나오니까 검정 체제가 뭐라고 할까요?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처럼 인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검정 제도 이외에도요. 인정, 뭐 자유 발행 이런 제도를 채택하는 나라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선진국들일수록 말하면 교과서에 대해서 어떤 자율성을 주고 네. 결국 이제 교육 현장에서 그것을 판단하면 되는 거죠. 사실 이번에 같은 경우도 뭐 무슨 뭐 외부적인 압력이니 뭐 하면서 교학사 교과서가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꾸만 책임 전가를 외부에다가 자꾸만 하려고 하는데 예.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그 교과서가 교육자적인 양심에 의해서 또는 학부모의 생각에 의해서 이런 교과서를 우리 아이들에게 배우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네.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게 선택되지 않은 거죠. 네. 그게 핵심입니다. 말하자면 네. 사실은 검인정이라는 것도 또 하나의 이제 국가의 그 개입이기 때문에 예.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국정보다는 나은 그런 제도고 또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제대로 된 사회가 되어 간다면 이제 자유 발행제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교학서 교과서 같은 이런 논란을 겪었으면 자유 발행 쪽으로 가자라는 의견이 나와야 네네. 조금 더 상식적인 대안 제시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오히려 국정교과서 쪽으로 가자는 쪽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네네.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말하자면 그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하도 많이 벌어지고, 네. 그리고 또 이제 특히 보수 언론이라든가 를 통해서 마치 지금 다른 역사 교과서들이 굉장히 좌편향된 교과서처럼 이렇게 공세가 그동안에 많았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기에
그냥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하나로 하면은 시끄럽지 않을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8종 교과서 중에서 7종의 교과서가 좌편향이라는 말은 그건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말이고요. 네. 사실 지금 현재 이번에 그 채택 과정에 들어간 교과서들은 정부가 검정을 통과한 책에다가 뭐 수정 보완 요구에 수정 명령까지 해서 그렇게 네. 만든 책이거든요. 예. 그럼 그 책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책임을 져야죠. 네. 왜 그 교과서가 마치 아직도 편향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지. 예. 그러니까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에게 맡겨놓으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자꾸만 그것을 무시하고 그걸 어긋나면서 그렇게 자꾸만 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말하자면 원래 문제의 본질과 제대로 된 해결 방안을 찾지 않고 그냥 손쉽게 이쪽 저쪽 다 시끄러우니 그냥 하나로 가자 하는데 네. 이 정부를 어떻게 믿고 그 정부에게 교과서를 하나만 써서 모든 학생이 배울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말이냐. 작년에 했던 것을 보면 예. 이거는 저는 정부라고 할 수 없는 아주 편향된 그런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에 예. 저는 아마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네. 네. 네, 오늘 이런 시각에 길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학사를 제외한 7종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진 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 상명대 주진호 교수였습니다.